네, 당신이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바닥까지 파헤치는 누룽지 저널리즘의 진수 3프로TV의 백브리핑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프로고요. 저의 왼쪽에 네. 거의 뭐 백브리핑의 핵심 콘텐츠 제조기 안승찬 기자 네. 새삼스럽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럽네요. 네. 저희가 예. PD를 바꿨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예. 예. 하도 방송사고가 잦아서 네. PD를 바꿨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PD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거의 국정원 직원처럼 긴장한다고 실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많죠? 예. 자,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어요. 먹는 치료제. 먹는 치료제. 곧 나온다. 네. 이게 나오는데 뭐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머크, 뭐 화이자, 로슈 뭐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이 치료제와 관련한 이슈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요소 이야기, 요소 이야기. 요소수 이야기 이것도 업데이트 좀 이 해보겠습니다. 요소수 이야기는 도대체 요소수가 왜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요소수의 역사. 요소수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요즘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답 없다는 얘기는 2%가 몇 번 했죠. 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과하다가 요즘 2%의 선견지명을 또 한 번 또 알게 해준 이슈였는데 뭐 이런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소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그런 약간의 히스토리, 예. 어디 가서 요소수 이야기할 때 좀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유익한 어른들의 EBS 교육방송 백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숱으로 고민하던 네드베드 씨는 맥주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아하, 이 친구 마뉴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팍투라를 검색하세요. 예. 네, 저희 PD를 자른 건 아니고. 해고한 건 아니. 저희가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또 채팅창에서는 아니 왜 불쌍한 PD 고생만 하고 그랬냐고.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침 아니고요. 방송으로 네. 스위치. 보내드렸습니다. 예. 시간 바꾸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저희가 뭐 문을 동쪽으로도 한번 내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부적도 붙여보고. 그럼요. 안 잘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PD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아침으로 보내고 아침 방송 PD를 네. 위로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네. 대안이 없어요. 그럼요. 저희가. 못 자릅니다 함부로. 네, 걱정 마시고요. 자, 백브리핑의 장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 야, 핫하죠. 핫해. 예. 먹는 치료제가 들어온다. 네. 맞습니까? 네, 지금 백신은 쓰고 있잖아요, 많이.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백신, 백신, 뭐 거의 뭐 70, 그렇죠. 전 요즘 많이 국민 한 맞았죠. 75% 정도가 백신 맞으셨는데 네. 이건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고 걸렸을 때 이제 치료가 되는 치료제들 그 전에 뭐 셀트리온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간편하게 알약으로 먹는 이제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예. 곧 시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뭐 정부가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글로벌 제약사가 머크, 화이자, 로슈 이 세 곳이 있는데 네. 이 세 곳하고 지금 내년 2월쯤에 들여오기로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예. 이번 달 중에는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하나 승인이 된 게 있잖아요. 머크가 개발한 거 영국에서 승인이 됐죠. 네, 이게 몰루피라비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먹는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예. 지금 시판이 됐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이 몰누피라비르가 네. 사망이나 입원할 확률을 한 50% 정도로 줄인다 그래서 그때 그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좋다 이랬는데 얼마 안 돼서 화이자가 내놓은 게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 거의 사망 확률을 입원이나 사망 중증 환자로 가는 걸 막는 게 뭐 90% 가까이 되니까 예. 뭐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이제 시판을 앞둔 거죠. 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예. 성능이 조금 다른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몰누피라비르 이게 이제 증상 발현 시 5일 내 이걸 먹으면 50% 정도 감소가 되고요. 예. 입원이나 사망할 확률이 옆에 있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 복용하면 89%, 이제 5일 이내 복용하면 85% 정도 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치료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몰누피라비르는 이미 이제 영국에서는 시판을 받았고 미국은 예. 지금 시험 승인을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예. 있고요. 이제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DA에 조만간 이제 승인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그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저 숫자만 보면 둘 간의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이 둘 사이가 약간 다르다고 해요. 여기 예. 먼저 여기 성능이 그나마 약효가 매우 좋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요. 예.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야, 어렵다. 들어와서 피부 안에서 네. 이제 세포 안에서 어떻게 증식을 해가느냐 예. 이런 그림을 설명한 건데, 네. 보라색이 코로나예요? 네, 이제 보라색이 이제 예. 코로나 바이러스. 고슴도치 같이 생긴 저 녀석. 네. 왼쪽에 예. 고슴도치. 예. 저 고슴도치 같이 생긴 녀석이 세포에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도킹을 하면서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러면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감염이 되는 건데 이 안에서 세포 증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이게 증식을 할 때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고 해요. 네. 세포 내부에서 예. 분해가 되려면 필수적인 효소가 있는데 네. 그 효소가 일종의 가위 역할을 해서 그 단백질을 잘 분해를 해주는데 그 가위질을 못하도록 그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준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면은 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의학적인 용어도 많고 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문 시간인가요? 저건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네. 저건 네. 뭐 어떤 인과관계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포 내로 들어왔잖아요. 밑에 길쭉한 거 있잖아요. 길쭉한 거를 잘라줘야 잘라서 걔가 또 증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위가 일종의 단백질 세포라는데 저 단백질 효소가 가위 역할을 하는 건데 가위를 없애버리면 자르질 못하니까 아무튼 쭉 그 증식이 안 프로세서 돼. 중에 뭐 하나 빼는 거죠. 빼면 증식이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논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기가 안 만들어지려면 네. 퇴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대문을 못 열게 하는 방법도 네,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눕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네. 있고 다양한 과정 중에 뭐 그런 하나는 겁니다. 뭐 예. 만만한 걸 이제 없애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머크에서 나온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가운데 보면 RNA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복제가 될 때 뭐 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순서가 있는 저기 복제를 할 수 없도록 오류를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네.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효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가 만든 약 이름이 네. 몰누피라비르잖아요. 네, 네. 앞에 몰누피라비르. 몰루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약 이름이 왜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지어요? 꼭 이렇게 어렵게 지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이제 약은 다른 이름으로 나오겠죠. 근데 성분 이름은 성분이. 성분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몰루가 음. 토르 있잖아요. 어벤져스 토르. 망치 들고 다니는 녀석. 토르의 망치. 그게 몰리르. 네. 거기서 나온 게 몰루다. 토르의 망치처럼 한 번에 해결한다는 뭐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약도 뭔가 네. 되게 몰리루. 그
되게 기복적이네요. 제발 좀 뮬리르구나 뮬리르. 뮬리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예. 잘 모릅니다. 네. 아무튼 예. 무슨 얘기까지 했죠 저희가? 효능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요. 임상 시험 때 치료제 혹은 가짜 약 복용 그룹을 다 이 약을 써봤더니 약 20%의 부작용이 보고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 좀 심각한 부작용은 1.7%, 치료제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1.7%, 그다음에 가짜 약 위약을 복용한 환자 중에는 6.6%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기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낮았던 거고.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약은 그냥 설탕물 같은 건데 왜 저걸 먹고 6.6%가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을까? 저것도 참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이니까 부작용으로 간주했는지도 모르겠네. 예. 워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한 11%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둘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머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RNA 변이를 유도하는 방식이라서 뭐 약간의 조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동물성 실험을 했을 때 뭐 기형아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그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일종의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네, 그건 뭐 확인된 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라서 사실 네. 이게 코로나 치료제도 그 기간 연구나 임상 기간이 매우 짧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작용은 지금 뭐 완벽하게 검증돼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 FDA나 이런 그 정해진 그 과정을 그 성능 시험이라든지 약효 예. 테스트를 다 통과한 뒤에 이제 나온 거라서 예. 그 부작용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겠죠. 우리나라는 뭐 이거 충분히 확보가 지금 일단 머크랑은 좀 계약을 많이 했다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머크하고는 20만 명 분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쓰기로 계약을 했어요. 내년 2월쯤에 들어오는 거고, 요건 뭐 실제로 계약을 끝냈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지금 화이자는 7만 명분을 이제 가계약 일종의 가계약을 했는데 네. 그 가계약에도 뭐 수량이라든지 도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로슈 같은 경우에 지금 로슈가 왜 타미플루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그 신종 플루를 막았던 타미플루로 유명한 데라서 로슈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약에 대한 것 기대도 조금 큰데 예. 정부가 로슈하고도 이런 비슷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감염자가 뭐 매일 수천 명 단위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감염이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장순원 기자가 그냥 여쭙는 거예요. 어떤 근거는 없지만. 네. 근데 이 약을 먹을 거냐? 아니면 좀 버티고 치료해 볼래? 네.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네. 고생스럽긴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이게 아마 선택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당장은 그러니까 위중증, 위중하거나 중한 환자들 예. 상대로 이 약을 투여할 것 같아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아까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뭐 90% 가까이 되는데 네. 그 걸린 지 3일 이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충분히 증식하기 이전부터 먹어야 빨리빨리 된다. 약을 먹어야지 효과를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넘어갔을 때는 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중한 상태로 병원을 가면 예. 당연히 이 확보한 약부터 쓰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 좀 빨리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매일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좀 늦은 거 아니겠어요? 증상이 많이 그렇죠. 심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약효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약을 제대로 쓰려면 매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검사 그때 천은미 교수님 한번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경구용이 결국은 핵심적인 코로나를 끝내는 핵심적인 상황이 될 텐데 그게 되려면 자주 검사를 하는 그게 병행되지 않겠느냐. 검사를 자주 하고 내가 검사가 되면 의심된다 혹은 걸렸다 네. 확진이 됐다면 바로 약 먹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한 5일치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한 80만 원, 83만 원. 머크가 미국 정부하고 517을 계약한 게 한 80만 원 정도 되고 네. 화이자도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치료를 정부가 분담하고 있으니까 네. 이 약에 대한 비용도 정부에서 아마 낼 겁니다. 그래도 뭐 아닙니다. 그래도 뭐 약이 들어온다니까. 알겠어. 언제 들어온다고요? 국내에는? 빠르면 이제 2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 2월부터?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약도 왜 그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때처럼 예. 글로벌리 각국들이 왜 도입 혹은 확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꽤 커서 네. 빨리 확보하는 게 또 관건이긴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랑 수백만 명분을 계약을 네. 했다고 하고 이제 이게 생산하는 캐파는 정해져 있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8만 명, 내년에는 한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할 거라고 하는데 글로벌 각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뭐 맞아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들만 먹어도 예. 되는 거니까 예. 수요 자체가 적을 것이고 백신보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생산하는데도 굳이 백신 생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합성약 네. 만드는 데는 되잖아요. 네. 쉽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복제약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뭐 잘 모르는 얘기지만 굳이 먼저 찜을 해놓을 필요까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네. 화이자하고 머크가 두 개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상이니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이미 나온 걸 보면 화이자가 훨씬 좋잖아요. 네. 성능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화이자가 훨씬 좋은데 그럼 다들 화이자를 먹으려고 내 이왕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네. 머크는 예. 게다가 뭐 저희도 모르지만 약간의 무슨 그 부작용 논란도 좀 더 있고 다들 화이자를 먹으려고 할 텐데 머크가 조금 더 계약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화이자를 더 구해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고를 수 있는 상황은 뭐 아니긴 아니겠으나 조금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다른 주제를 또 네, 준비하겠습니까? 네. 또 하나 뭐 더 준비해 오셨죠? 네, 국제유가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예. 그 며칠 전에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저희는 자주 아는데 예. 그 오펙 플러스 비오펙 산유국이 있거든요. 네. 예. 오펙의 회원국은 아닌 이제 산유국들, 뭐 러시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한 이런 10개국이 있어요. 그 도합 한 23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해서 석유를 생산량을 많이 줄여놨었는데 지금 조금씩 그 줄여놓은 양을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그 회복하는 양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어요. 좀 더 많이 캐란 말이죠, 석유를. 그렇죠. 많이 예. 좀 뽑아내라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기존의 속도 더 빨리 그 석유를 생산해라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기존의 속도대로 이제 석유 생산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기름값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네.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또 기름이 그 여러 가지 물품에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기름 소비가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기름값이 오름으로써 그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빨리 더 많이 좀 생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많이 요청을 했는데 특히 G20에서 G20 회의에서도 바이든이 직접 뭐 오펙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석유를 좀 더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좀 해달라 그랬지만 결국 이제 노한 거죠. 좀 해주지 좀. 유가 투자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유가 오를 거로 투자한 분들 최근에 많긴 많을 것 같아요. 많아서 아예 좀 해주지 그러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쉐일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쉐일이 항상 늘어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잘 아니죠. 예, 그 잠깐만 여기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 보시면 미국의 그 석유 시트 구멍 수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 네. 2019년, 20년 사이에 많이 줄고 그 생산량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그 예전에는 셰일 기술이 좋아지면서 셰일 산유량이 엄청 늘었는데 그 2019년부터 특히
특히 2019년에 왜 코로나 때문에 석유 수요가 확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셰일은 이제 뽑아내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석유다 보니 이제 채산성이 안 맞아서 많이 망했고 예. 그게 이제 아직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석유를 국제유가를 이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 뭐 ESG 뭐 이게 유행이어서 네. 그런 쪽으로 자금이 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생산이 잘 안 되긴 안 맞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많이 쓰고 예. 있고 예. 또 이거 화석연료 투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 둔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정책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좀 약간 수세에 몰린 그런 예. 상황이 된 거죠. 아. 뭐 이 소식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한 3% 올라서 근데 뭐 아직 그 전고점은 아니고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 배럴당 한 84달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 7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81달러, 2달러 요 네. 수준까지 유가가 다시 튀었고 뭐 전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00달러, 어떤 분들은 120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계속 올라가야 뭐 친환경 산업도 힘을 받겠죠. 그렇긴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친환경 트렌드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잖아요. 이런저런 인플레들이 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부작용들이 나타나.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네. 지금 우리도 요소수 없으니까 그냥 중국이 요소수를 만들었으면 제일 탄소 배출이 적을 것인데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요소수를 안 만드니까 우리가 괜히 군 수송기를 호주로 날려서 왕복 그 기름값만 수억 원 썼을 것 같은데 겨우 한 2천만 원어치 그냥 갖고 왔잖아요. 네. 그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요소수를 안 쓰고 그냥 살 수 있으면 뭐 그러면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예. 안 쓰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결국은 탄소 배출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소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민망하거나 서로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못하고 그 대신 저 공장 덜 돌려라 라는 건데 저 공장에서 만든 그 물질이 결국은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되는 건데 뭘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소비를. 하여튼 고민거리를 요즘 많이 던져주는 요즘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야,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변하고 남이 변하면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그 남이 누군지를 대해서 다들 하여튼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 각자 좀 열심히 해봐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 때문이죠. 뭐. 타고 다니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합니다. 자, 장순원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